너무 흥분해서 이걸 저 주려고 두고 이야, 지금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한문학 교수신데 제가 중요한 한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의 대자는 대신할 때 큰 대자도 아닙니다. 삶은 소대가리 대자입니다. 김성진 교수님 앞으로 논문 쓰실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자를 거기다 쓰십시오. 참고로 손상대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자, 제가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40대 제발 침묵에서 좀 벗어나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침묵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어느 역사든 젊은이가 깨닫지 못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모시고 제가 끝에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 또 침묵을 지킬 것이다. 짧은 명언을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인영이가 박진호 의원이 뭐라고 물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가 아니고 김구가 국부래요. 제가 감옥에서 김구가 됐든 이승만 대통령이 됐든 책을 다 읽어봤는데 김구는 절대 안 되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이걸 역사가 빨갱이들이 전부 다 바꿔서 영웅처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어봐라. 박원순이가 지금 어디 있지? 오늘 저녁에 아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지옥에도 갈 수가 없어요. 지옥 밑에 뭘 따로 만들어놨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 밑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는데도 그냥 못 가고 아마 바지 걷어놓고 해초리를 아마 수도 없이 두드려맞고 있을 거예요. 밤에 자는데 막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들리고 있어요. 우리도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빨갱이와 대적을 해서 우리는 매국 빨갱이 인명사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는 좌파, 주사파, 종북좌파 다 필요 없습니다. 애국자가 아닌 인간들은 모조리 빨갱이로 단 하나 용어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만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사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전체주의자, 뭐 좌파, 종북 이러니까 야, 그 빨갱이까지 가려면 이거 몇십 년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교조 교육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빨간 물이 차서 빨갱이가 바로 된다는 걸 이제는 주입시켜야 됩니다. 좌파, 주사파의 얘기를 쓰지 마세요. 자, 이런 빨갱이를 평생 때려잡았는데 지금까지 한 5,000명 정도는 때려잡은 것 같아요. 우리 이승만 기념사 앞에 전 사무총장 지내신 우리 김일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열이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시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광약교회 국민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여기 많은 분들 얼굴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사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사수라고 하는데 사회를 보시고 연설을 하셨고 저는 그때 이번에 소개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손상대 대표께서 소개를 하셨던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 대표단이니까 대수장인데 거기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예비역 중장 조영호 중장 제 사수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 올립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폐일원하고 이 정권의 도대체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뭔가? 저는 분노라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분노를 시켜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적은 저기에 있다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데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선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친일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친일파야 그러면은 좋은 글씨를 써줍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는 분노를 자아내는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 정권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파퓰리즘적인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친일파요 빈부격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75세입니다. 이 75세 된 당시에 한 살짜리 국민이 무슨 친일파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살 되어야 처리될 텐데 95세 정도는 돼야 친일파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5세 된 우리 국민들 몇 프로가 될까요?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친일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 사람들 1945년 8월 15일 패망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 현재 75세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한국에 대해서 가해자 짓을 했겠습니까? 가해자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친일 문제를 가지고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아마 한국에 대해서 가해를 한 사람들 95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 국민들 0.0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친일이라는 문제 때문에 허상을 쫓고 있고 저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위안부 할머니도 일본 놈들 나쁘다, 우리를 이렇게 험하게 다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본과 우리 한국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손자들, 자식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본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본과 잘 지내야 됩니다.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공동의 적을 개발해서 우리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면 친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그 길을 위해서는 나는 친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분노가 자양분입니다. 분노가 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하지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정권은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가상
문학적인 적을 향해서 영어 발동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밀려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정권을 빗댄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돈 셋이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큰 사돈, 가운데 사돈, 막내 사돈 셋이 감옥에 갇혔어요.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건 그렇고 큰 사돈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오셨어요?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새끼가 하나 있어. 그걸 끌고 우리 마당에 가서 와 보니까 뒤에 황소 한 마리가 있어. 그리고 나를 소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이렇게 보냈어.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가운데 그건 그렇고 가운데 사돈 왜 여기 왔어요? 다 정말 억울합니다. 고급 음식점 가서 실컷 먹고 나올 때 외상이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나를 무전 취식죄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건 그렇고 막내 사돈 젊은 사람이 당신이 여기 올 자리 아닌데 왜 왔어? 큰 사돈께서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안 사돈 좀 위로 좀 해드리기 위해서 큰 사돈 댁에 갔는데 말씀이 다 끝나고 오려고 하니까 비는 부실부실 오고 바깥에는 어둑어둑해져서 할 수 없이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방이 너무 비좁아서 할 수 없이 안 사돈 위에 엎어져서 잤다. 근데 나를 강간범으로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따위 정권입니다. 거짓말 정권입니다. 전부 다 변명 정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법 말 제대로 하는구나.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후보 내면 안 된다. 제법이네. 여당에도 저렇게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다음날 금방 번복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나의 의견이었고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과 주장이 뭐가 다르죠? 소리가 안 났으니까 방귀가 아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승만 전공자로서 한 1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권은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이간질시킵니다. 김구하고 또 이승만을 이간질시켜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분의 일평생 속에서 김구와 이승만은 마지막 1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의견 다른 것 뿐이었습니다. 고향도 황해도로 갔습니다. 형님 동생을 합니다. 심지어 김구가 지방을 갔는데 국부 김구 환영하고 프랭카드가 걸렸어요. 저거 바로 떼라고. 국부는 한 번뿐이야. 우리 형님 이승만 박사가 국부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김구입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김구가 어떻게 해서 이승만과 척을 졌냐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남을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런 하나의 경구도 되는 것입니다. 설산 장덕수 선생이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당한 기본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김구 선생 눈에는 일본도 외세요, 미국도 외세입니다. 설산 선생이 미 군정에 참여를 했어요. 뭘 맡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혼자말로 저런 죽일 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구 선생 제자들이 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장덕수 죽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가서 쏘아 죽였어요. 미 군정에 걸렸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자기 형님이고 고향에 또 선배고 영어 잘하시는 우남 이승만 SOS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우남이 이것을 제대로 말하자면
해결을 못 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내가 보장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미 군정 그냥 법정에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섭한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미 군정 법정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통역을 아주 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적 사고방식에서 이 죽일 놈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이 죽일 놈은 다르다. 애비가 자식한테 이 죽일 놈 할 수가 있다. 친구가 친한 정감으로 야 이 죽일 놈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아이 킬루가 당신 말과 우리 한국 정서와는 다르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 뒤부터 김구 선생님이 운하어른에 대해서 그렇게 섭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이 신탁통치도 같이 반대 투쟁도 했고요. 일본에 대한 반대 투쟁 모든 노선이 같았던 운함 여기서부터 삐뚤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이 38선 건너서 김두번과 김일성과 회담도 하고, 그래서 뻐그러진 삶 마지막까지 이게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 소홀히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운하어른의 인격을 압니다. 김구를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안 도와줬던 건 절대 아닙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김구 세력과 박정희 세력, 이승만 세력이 함께 합쳐야만이 이 더러운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탁월한 분석 능력이 하나가 빨갱이들이 입에서 내뱉는 말을 분석하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들려드리면 아! 할 겁니다. 제가 선상TV 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석 달린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돈을 뺏자는 게 아니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얘들은 뭔 얘기를 할 때 꼭 프레임을 짭니다. 사전에 타겟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실제 지 주머니 털린지도 모르고. 왜냐? 2채 이상 가진 사람 우리나라 다 털어봐야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집 한 채 갖고 있는 전 국민을 털게 되면 수천조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20% 30% 다 올려서 입이 다 뜯겨 나갔어요. 여기에다가 더 올려서 집 갖고 있는 자는 집을 내놓고 집 살려고 하는 자는 집을 못 사게 만들고, 결국에는 잡받을 세상을 만들어서 평생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강경화가 집 3채를 갖고 있는데 결국 강남 쪽에는 안 팔고 남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판 꼬라주십시오. 이것들은요 엄청나게 뻔뻔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네 뭐 하네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프레임을 짜면 간을 봅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군가는 먼저 딱 내뱉으면 여론이 반대 여론이 센지 진짜가 센지 확실히 차이나면 그 정책은 문제가 나와서 안 되겠다 걷어버려요. 그런데 엇비슷하면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 조작이 결국은 국민이 53%가 수도를 이전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국회나 정부 청사나 전부 DM 저쪽 안에 그 개성공단을 갖다 다 오늘 문 닫아버려야 돼. 맞잖아요, 그죠? 자, 약속한 대로 침묵을 해서 안 된다는 조언을 하나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내겠습니다. 830만 해동패로 3천만 국민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기독교의 교도들을 숙청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는데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묵에서 대한민국이여 깨어나십시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830만 해동포 여러분,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7월 25일 유튜브 애국국민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